오늘은 본초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본초를 어떻게 분류하나요? 청렬제, 사아제, 해표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해표제는 거죽에 들어온 사기를 내몰아대는, 주로 땀을 내죠. 청렬제는 열을 꺼주고, 그럼 청렬제에도 여러 가지 청렬제가 있습니다. 청열사화, 청열해독, 청열제습. 어떤 약들은 왜 이게 청열제에 들어가 있지? 예를 들어 천금 같은 것은 이 왜 보혈제에 안 들어가 있고 활혈제에 들어가 있을까? 황현황금은 왜 청열제습제에 들어가 있을까? 청열해독, 종기나 이런 걸 없애는 데도 좋지 않을까? 그 분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황현이 청열제습약인가요? 쓰임을 보면 청열에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옛날 고서에는 어떻게 본초를 구분해 놨을까요? 본초 강목에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목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목부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초부, 곡부, 체부, 과일이죠. 과부, 뭐 이런 식으로 충부. 지금이랑 현대 한의학과 좀 나눈 게 달라요. 그러면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나눴을까요? 동의보감도 탕해편에 보면 이렇게 어부, 충부, 과일, 과부, 체부, 본초 강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농병초경에는 상품, 하품, 중품 이렇게 나눴다고 하죠. 왜 현대적인 분류 방식은 이렇게 고전의 분류 방식과 달라졌을까요? 저는 한약과 양약 그 둘 사이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차이 말고요. 약이 갖는 정체성,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다 혹은 아세타미노펜이다. 그 약의 존재보다 효과가 더 먼저 존재합니다. 그 효과가 있는 그 단일 성분 혹은 단일 성분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순수한 성분을 추출 혹은 합성하죠.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순수한 성분에 가깝기 때문에 효과가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인과관계가 확실합니다. 이 약을 썼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쓰면 세로토닌 흡수가 억제되겠죠. 그러면 혈중의 세로토닌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작용이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더 확실해지겠죠. 그런데 한약은 효과라는 그 기능, 목적보다 존재가 먼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이나 국화꽃이나 국화꽃이 약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약이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국화꽃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장식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이 될 수도 있고 존재가 먼저 있는 거죠.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예를 들어서 프로작은 어떤 그 약의 효과 그것이 그 존재의 정체성과 일치하게 되고 또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도 우연히 발견된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이아그라처럼 그것도 그 존재가 갖는 정체성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결국 존재가 먼저 존재하는 국화꽃처럼 그 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표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어렵게 되죠. 여기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의학에서 이 현대적 과학 개념, 근대 과학 개념으로 청대까지 있던 한의학을 완전히 개조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 현대과학적인 껍데기를 갖다가 중의학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 중의학 자체는, 한약 자체는 이 존재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기능 단위로 묶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는 그걸 억지로 끼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귀는 어떤 약입니까? 보혈제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활혈하는 작용도 있죠. 또 다른 작용은 없나요? 옆에 사진은 제가 침 넣는 사진인데요. 저는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아빠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기도 하고 조기 직후에선 골키퍼를 맡기도 합니다. 저는 어디로 구분돼야 되나요? 아빠인가요? 한의사인가요? 골키퍼인가요? 원래 존재가 있고 기능은 그 존재가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을 뿐인데 마치 양약을 구분하듯이 끼워 넣는 것은 한약 구분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양약은 이렇게 효과가 명확하게 규정이 될 수 있죠. 마치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군인 병사들처럼 말입니다. 이 병사들은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정체성, 이 존재 자체가 이 기능과 완전히 이퀄하죠. 전투라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꽃도 그렇지가 않고 한약도 그렇지가 않고 존재 자체가 이 기능과 완전히 이퀄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본초 광목의 황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지를 치료한다. 근데 이 모든 이 고환한 약성, 차고 쓴 약들이 설사를 일으키는데 이 황현왕벽은 성질이 차면서도 조하다. 그래서 능히 설사를 멈추게 한다. 찬약을 먹으면 원래 설사를 하는데 황벽은 설사를 멈추게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이 청렬하고 제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지를 치료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이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거습하는 것은 이 이지를 치료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일 뿐이죠. 또 본초 강목에 장원소는 이 성질이 차고 기미가 모두 두터 오르게 내리게 할 수 있다. 6가지가 있는데 기능이 심장에 화를 내리는 것, 중추의 습열을 제거하는 것. 중추라는 건 소화기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지를 치료하는 것과 똑같고요. 근데 헌대에 쓰이는 것. 이거는 또 다르네요. 피부, 그 다음에 풍과 습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눈의 벌건 핏줄을 치료하는 것. 이걸 보면 혈열을 치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에 혈이 보일 때 쓰는 것이 6번째이다. 그리고 상한 눈에는 심압이 명치가 그득해지는 증상이 있었다. 자, 이걸 봐도 아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고 아빠고 한의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황현에 대해서 어떤 캐러고라이즈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방파의 요시마스 토도는 약성이 뜨겁거나 차거나 하는 것이 다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이 풀어지면 차갑던 것은 따뜻해지고 뜨겁던 것은 서늘해진다. 황현은 쓰임새를 봤을 때 심화비를 치료하는 약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한의학을 공부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양방식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왔던 방식이 그 방식이기 때문에 억지로 카테고라이즈를 나눠서 뭐 청열제니 지사제니 고삽제니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이 처음에 배울 때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처방을 통해서 공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제가 한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 또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아빠로서 아이를 돌볼 때, 이럴 때 각각의 다른 모습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저를 온전히 이해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저를 어떤 한 면만 보고 혹은 그 여러 가지 면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하나의 원리를 도출하려는 하나로 규정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쉽게 짐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국 본초라는 것은 방제라는 쓰임새 속에서 여기 장원소가 6가지로 나누어서 그냥 describe 했듯이 그러니까 원리를 도출하지 않고 이렇게 describe 했듯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적합한 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본초는 방제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처방을 많이 공부하시면서 마치 영어로 소설을 보고 영어로 논문을 보면서 그 안에 단어를 저절로 습득하듯이 본초의 느낌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초를 영어 보캐뷸러리 혹은 사전을 들고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서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카테고리로 배우셨더라도 점점 공부를 해가시면서 꼭 방제와 함께 문맥 속에서
실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